자, 오늘 술 한번 먹어봅시다. 까는 것부터 시작. 그리고 제가 캠이, 캠 켜도 괜찮겠죠? 책상이 좀 더럽긴 합니다. 근데 제 책상이 안 더러울 때가 어디 있나 싶어갖고, 일단은 소주 까는 소리부터. 다이소에서 소주잔 팔거든요. 되게 카와이합니다, 생긴 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소주잔. 요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주잔 2개를 같이 팔기 때문에 2개를 사봤는데 이렇게 짠 하면 카와이한 소리가 나죠. 요 안이 방음부스 안이 더워가지고 벌써 소주가 따뜻해졌어요. 자, 잠깐 준비하는 사이에.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노래도 틀어볼까요? 노래를 제가 최근에 자꾸 계속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하자면은 제가 방송을 하고 방종하면은 진짜 잠밖에 안 자요. 그런 날들이 지금 며칠째 좀 이어지면서 좀 쌓여있는 잠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봅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몇백 곡, 한 200곡 들어있는 건가요? J-POP 리스트를 추천을 받았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들어보면서 좀 괜찮은 것만 선별해서 리스트에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넣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200곡을 제가 한꺼번에 통째로 넣어버리면, 그러면 사실상 몇백 곡을 한꺼번에 추천해 주신 분들만 이익을 보잖아요. 뭔 느낌의 말인지 아시겠죠? 눈이 자꾸 버튜버 또 고장났다, 야. 밴드 오늘의 감자칩 요거입니다. 베르 감자칩. 편의점에서 요새는 잘 안 팔릴 거예요. 예전엔 잘 팔렸지만. 근데 저는 또 처음 먹어보거든요. 도저고기. 와, 진짜 참기름 향이 진짜 참기름이네요, 이거.
음, 잠깐 맛있는데? 빨리 물릴 것 같은 맛이긴 한데 맛있습니다. 쇠주랑 어울릴까는 글쎄. 저 요새 어떻게 하면 트위치를 성공시킬까? 약간 요런 거에 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또 생각해보면 야 씨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트위치를 성공시키냐. 그러니까 그렇게 또 결론이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냥 하는 것 빼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근데 단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싫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트위치밖에 하는 게 없는데 사실은 트위치를 하면서 사실 뭐 게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인 것과 똑같은 인생. 음. 트위치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이 조용한 입장에서 화이트보드 좋은 어플이 뭐가 있을까?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화이트보드,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가 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웹 화이트보드 저번에 쓰다가 만 이유가 있을 건데. 음. 근데 아마 바탕화면을 회색으로 못 바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 눈부셔갖고. 이런 거 제일 싫은데? 이런 사이트 제일 싫어요. 화이트보드 점5 뉴 세션. 뭐야, 이메일이랑 왜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많아요? 아마존에서도 화이트보드를 판다. 온라인 6 베스트 온라인 화이트보드즈 인 2023. 근데 검정색으로 안 되는 게 참 그렇네요. 검정색으로 안 될 거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지. 이 색깔이 제일 덜 눈부시죠? 화면이 안 보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서고 있었던 날인데요. 편의점 알바를 서고 있었다. 이게 아마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 얘기인데, 지난주에 제가 딱히 요거를 썰로 풀 시간 없어가지고 썰로 풀진 않았는데, 아주머니 손님이 두 분이 들어오셨단 말이죠.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근데 벌써 알코올이 거나하게 되신 상태였어요.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오셔가지고 얼굴이 다 시뻘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소주 한 병을 더 들고 오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먹은 것처럼 제가 지금 존데이 먹고 있죠. 존데이를 들고 왔을 거예요. 요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존데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그거 들고 오셔갖고 계산을 해달라면서 갑자기 종이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편의점에서 종이컵 달라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면 그럴 일이 잘 없을 거긴 하기, 그쵸? 종이컵을 따로 팔거든요. 맞죠? 보통 따로 파는 거를 사시겠죠?
왜냐면 그 종이컵 따로 파는 게 뭐 소주컵도 있고 그냥 컵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한 묶음이 50개 그거 든 게 2,000원이거든요. 2,000원짜리 그거를 사는 게 아까운 것인지 아니면은 술 먹고 그거 남은 거 집에 들고 가는 게 귀찮아서인지 뭐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계세요. 편의점에서 종이컵 달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근데 그럴 때 저는 거절을 못하는 찐따알바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래 커피 먹는 손님들 커피컵 있잖아요. 그걸 드립니다. 그래갖고 거기에다 그냥 드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장님한테 걸리면은 막 얘 이 새끼야 미쳤냐 약간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커피컵 드려요. 저는 그냥 뭐 싸움 붙기 싫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종이컵 달라는 손님들 가끔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은근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손님 두 분도 그냥 그런 손님들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별 생각 없이 이제 저는 그렇게 뭐 술 팔고 나서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서 맥주 정리를 했죠. 맥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맥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출입문에서 이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을 열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냉장고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종소리 듣고 밖에 나가보는 거죠. 손님 왔구나 하고. 그래가지고 종소리가 들려가지고 밖에 나갔더니만 그 아주머니 두 분이 한 병 다 드신 거예요. 다 드시고 뭐 거진 다 드셨겠죠. 다 드시고 저한테 갑자기 하나의 요청을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요청이어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게 바로 콜택시 불러달라는 요청이었죠. 어이 학생 콜택시 열어시고 이러길래 그래서 씨발 이게 뭔 그거지? 하고 네 콜택시를 불렀죠. 콜택시 부르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대리는 이제 제가 대리를 살면서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콜택시는 이제 부를 줄 아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카카오 택시로 불러야 되나? 하고 생각해보니 이건 선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4에 전화하기로 했죠. 제가 콜택시 번호 아는 게 없으니까 114에 전화해서 콜택시 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속셈이었죠. 근데 아주머니들은 저한테 뭐 그냥 저를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도 콜택시 번호 모르니까 114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은 남은 술을 마시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게 밖에서 술 먹고 있었거든요. 가게 안에선 술 못 먹으니까. 근데 합리적인 행동이죠. 근데 114가 전화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전화 받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길래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저희 지역 콜택시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콜택시 번호로 콜택시를 불렀거든요. 이제 콜택시 회사에서 문자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문자가 그 택시가 출발하면 자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타임라인 114에 제가 전화 건 거 이게 1시 23분이었고요. 제가 콜택시 회사에 직접 전화 건 거 1시 24분이고요. 콜택시 회사에서 택시가 출발했다고 문자가 온 거 1시 28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 선생님 여기 콜택시 여기 그 택시 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게 1시 24분인데 그 택시 곧 갈 거다라고 문자가 온 게 1시 28분인 거죠.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저는 요 문자가 올 때까지 이 4분의 시간 동안 뭘 했냐, 냉장고에서 맥주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문자가 도착하자마자 1시 28분에 문자 도착하자마자 밖에 나가서 그 아주머니들에게 아주머니들에게 택시가 왔습니다. 올 예정입니다. 하고 알려드렸죠. 여기까지. 일단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아주머니들이 설마? 설마겠죠. 근데 손님 그 아주머니 두 분 중 한 명이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이때 이제 기분이 존나 쎄했죠. 네.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 두 분 중 한 명이 본인 남편하고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택시 출발했다고 문자 왔어요 하고 얘기했더니만 그분들이 통화하면서 그러는 거죠. 좀 그래요? 콜택시 취소해주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살면서 가장 한
올해 가장 당황한 모먼트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하고 통화 중인데, 남편하고 통화 중인 이유가 남편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발했대. 하셨대. 그래서 그게 그 휴대폰으로 들리는 거예요. 휴대폰 그 소리가 좀 커가지고, 나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그럼 지네끼리 해결해야지. 저한테 콜택시를 취소해달라는 거 좀 해봐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신기한 게, 콜택시를 저한테 불러달라고 한 건,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폰이 없어서, 또는 폰 배터리가 다 돼서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폰이 있었네? 이거 저 지금 알았어요. 폰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콜택시 취소 못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콜 불렀다는 말이 없길래 부른 줄 몰랐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114에 전화 중이다. 콜택시 번호를 몰라서 이렇게까지 얘기만 했기 때문에, 왜냐면 나중에 뭐 콜택시 전화돼서 지금 예약이 된 상태다 하고는 전달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좀 귀책 사유가 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콜택시를, 그래서 저도 좀 애매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네, 뭐 근데 문자가 벌써 왔죠. 택시가 1km 거리에서 접근 중이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그래서 취소를 하는 건 에바다 싶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다른 손님이 왔어요. 그때 다른 손님이 와서, 그러면 제가 밖에 못 있잖아요. 편의점 안에 들어와서 계산을 했는데, 계산해드리고 밖에 나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다 이거는. 아무도 없어. 아니 씨발 프로토스인 줄. 네. 아니요. 저는 콜택시를 기다리고 콜택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선생님, 저는 손님이 아니고 편의점 알바생인데 손님들이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진짜 딱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기사님께서 아 됐어요. 그냥 갈게. 이러고 그냥 가셨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그러면 결국 사실 저는 손해본 게 없죠. 저는 뭐 딱히 손해본 게 없고 기사님만 그냥 존나 엿먹은 거예요. 존나 엿먹은 것. 음, 음. 그래서 기사님이 존나 쿨하게 이제 가시는데 저는 저는 그 쿨한 모습에 살루트를 올릴 수밖에 없어. 네. 그러시나? 근데 진짜 킹 받는 게 사람만 싹 사라지고 소주병, 커피컵, 과자 남은 거 이거는 딱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저도 보통 막 사람들이 진상 부리는 거에 열받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어이없을 때? 이럴 때 더 킹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는 육성으로 욕 존나 했습니다. 씨발년들아. 아니, 전 진짜 그 계산 그분들이 도망가는데 1분도 안 걸렸거든요. 어떻게 도망가는지 이게 제일 신기합니다. 진짜 아비터가 리콜 쓴 것처럼. 야, CCTV를 볼 수 있었다면 바깥에는 아마 CCTV가 없을걸요? 가게 안에는 CCTV가 엄청 빽빽하게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가게 안은 무슨 일인지 싹 다 볼 수 있는데 특히 카운터 쪽은 CCTV가 완전 깔려있어갖고 만약 사장님이 저 일할 때 CCTV 만약 돌려보신다면 아 얘가 원신이라는 게임 하구나 그것도 알 수 있을걸요? 아, 써. 음.
아, 진짜 모르겠다. 털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와, 음, 아닌가? 굶어 죽지만 않으면 그냥 되는 건가? 안 굶어 죽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안 굶어 죽으면 되는 거겠죠? 개인의 가치관 문제죠. 진짜 이 확신이란 게 더럽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 좀 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가 그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거 뭐 한 제가 300번째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지난주에 뭘 했었냐면 지난주에 무슨 미술관 같은 데를 관람을 했어요. 근데 원래 미술관을 뭐 1시간 반을 관람을 해야 된다고 하면 관람 막 30분 거치고 1시간 동안 커피 먹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커피집에서 지금 이런 노래가 나왔죠. 이렇게 약간 감성적인 노래. 막 이런 노래. 근데 그날 날씨도 좀 쨍쨍해가지고 약간 사람이 센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참가자분한테 저희 이거 프로그램 끝나면 뭐 하실 계획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거든요.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미래에 뭘 하고 싶냐?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 씨발 앞으로 뭐 해야 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백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다 백수 그 청년도전 지원 사업 요거 자체가 대상이 백수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백수. 그래서 뭐 백수 좋죠. 근데 돈 많은 백수는 존나 어렵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대요. 저는 이게 조금 의외의 대답이었는데 돈 없는 백수도 괜찮대. 백수가 좋다. 그저 백수가 좋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려워. 제 생각에는 돈 없는 백수도 존나 어려워. 취업 후기자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들 부정적인 소식만 접해서 그런 거고. 네. 저처럼 알바하면서 연명하는데 사실상 백수. 얘는 취업률 통계상으로 취업자 새끼. 네. 술 한 병 더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술 한 병이 더 있지는 않지. 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실업은 역대 정권마다 숙제로 여겨왔던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문제인 만큼 뉴스에서 자꾸만 같은 이야기를 떠드는 게 때로는 지겹게도 느껴지죠. 청년 고용 한파 위기에 청년 고용 가시밭길 취업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서 감흥이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청년 실업은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이죠. 청년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즉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 현상,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뜻이죠. 지난해 코로나19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이례적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실업률도 떨어졌죠. 5월 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만 15에서 29살 청년 실업률은 6.7%입니다. 이는 1999년 6월 1일 역대 1분기 중 가장 낮은 수치이죠. 청년 실업률은 2000년 10.1%를 시작으로 매년 7에서 9%를 오가다 2016년 11.3% 고점을 찍었고 올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럼 대체 뭐가 심각하다는 거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지표와 속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통계치만 보면 역대 최저의 실업률, 거기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72.5%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20대 후반 청년을 보면 취업을 잘
하고 담배 있나요? 맛있게 왜 핀다. 취업이 잘 마일드 되는데 세븐이네요. 청년층에서 자꾸 힘들다, 돈이 없다, 취업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어제 중국 청년 실험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통계치와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요. 사실상 지금 나오는 청년 실업 통계는 허상이죠. 먼저 일할 의사가 있는 통계치에 들어가는 청년의 수치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통계치의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반대로 고용 안정성, 다시 말해 일자리의 질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게 흔히 말하는 전공과 다르다,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다, 대기업 중견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올해 3월 기준 청년 취업자 수 증가세를 홀로 이끄는 업종은 다름 아닌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죠.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고 이직과 카페. 전체적으로 불안한 고용 안정성이 낮은 업종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바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고금 예약, 경기 둔화 등으로 향후 내수 소비가 나빠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업종이죠. 또한 통계청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는 감소하고 임시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청년층 상용 근로자는 전년 대비 45,000명 감소한 반면 계약기간 2개월에서 1년 미만인 청년 임시직과 계약기간 2개월 미만인 노래가 청년 지금 일용직은 각각 1만 3,000명, 소리가 동시에 두 개 나오고 있죠. 늘어났죠. 한마디로 현재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청년 실업률은 멀리서 자, 보기에는 이식을 있지만 못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극이나 다름없는 수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쉬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 현상. 이 말은 일할 의사가 없는 청년은 이 통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실업자는 줄었지만 취업자도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에는 쉬는 청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쉬는 청년이란 말 그대로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 없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며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뜻합니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용어인 니트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쉬는 청년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작. 2023년 3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시작. 따르면 쉬었음이라고 대답한 청년층은 40만 8천 명입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월에 49만 7천 명보다는 줄기는 했으나 청년층의 30대까지 포함시키면 무려 68만 3천 명에 달하죠. 이들은 실업자로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지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왜 그냥 쉬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다들 돈이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걸까요? 솔직히 아니죠. 그렇죠. 대부분의 쉬는 청년들은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고 이마저도 힘들면 어떻게든 남은 돈을 쪼개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쉬고 있다는 건 다른 일자리는 있으나 내 이상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해 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이상에 맞는 일자리란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뜻하죠.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에서도 청년들은 여전히 솔직히 전 대기업이 저 뽑아줘도 안 달 것 같은데.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2023년 3월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653명을 조사한 결과 54.4%가 입사 시 희망하는 기업 규모로 대기업을 선호했죠. 왜 청년들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걸까요? 뭐 대기업을 선호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대기업을 고집하는 걸까요? 이는 한국의 높은 대학 졸업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그렇죠. 한국 청년층의 대학 졸업자 비율은 69.3%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단순 노동을 하는 일로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런 심리가 크죠. 이전 세대는 대학을 가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도 어느 정도 맞았죠. 하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면서 이전 세대의 대졸 석사 박사들이 맡았던 일자리의 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대졸 석사 박사들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도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오히려 조금만 서울에서 멀어지면 직종이 사무직이 아니면 일자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돌아갈 지경이죠. 그냥 그것도 쉬는 맞죠. 니트족 청년들이 증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겪는 불안과 우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청년들도 적지 않죠. 2022년 12월 서울시에서 조사한 고립운둔 청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청년 중 약 4.5%가 고립 또는 은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많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고립 또는 은둔이라는 말은 최악의 상태라는 말이죠. 4.5%라는 수치는 그냥 쉬었다는 청년의 최소 수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고립 또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 그래도 때문에 저런 은둔 생활을 조사가 하게 있었다는 됐다고 답한 것도 사람이 45.5%로 나름의 의미가 가장 있는 거예요. 많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고립은 든 청년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취업시장에 어떤 끼어든 청년들은 각종 부정적인 사회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중소기업 뜻이니까요. 중앙회에서 진행한 2022년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 보고서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청년들이 구직 활동 중 가장 많이 느낀 감정 중 불안이 7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기력이 47.5%, 우울함이 42%를 차지했죠.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인데 최근 들어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요? 신입이죠. 기업들이 갈수록 신입사원을 뽑으려 하지 않거든요.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 김용춘은 이렇게 말했죠. 대졸 신입 청년들 같은 경우에 취업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 경력직 채용 현상은 아마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대졸 신입생들의 취업 종말이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다. 아마 대졸 신입들 저도요. 같은 경우에 다른 별도의 경력을 쌓지 않으면 원하는 직장을 갖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마디로 지금 기업들은 경력이 없는 이른바 생신입보단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잠깐만요. 따르면 이거 바로 지금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절반은 필요해서라는 넘게 본 거였죠?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기업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안 그러면 최우선시하는 집단이니 사실 이것 또한 당연한 저희 일이죠. 너무 기업 우울해질 것 입장에서는 같아요. 신입을 뽑으면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다시 말해 가르치고 키워서 써먹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니 이미 누가 키워놓은 경력직을 뽑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달라진 것은 청년들의 이직입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더 이상 회사는 평생 몸바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신입을 뽑아서 가르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손해가 아니었지만 진짜요? 지금은 기업 입장에서 가르쳐서 일을 좀 하게 되면 나가버리니 굳이 신입을 뽑아야 하나이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지금은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오면 기업은 신규 채용의 문부터 닫고 신입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고용 조정이 쉬운 비정규직을 뽑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계약직, 인턴 고용 조정된 청년들은 앞서 언급한 숙박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단기 일자리로 가게 되고요. 인식도 문제입니다. MZ세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이제 너무 알려진 일상에서도 쓰는 단어이죠. 기업에 오래 일한 윗세대 사람들에게 MZ세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요즘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선 삼류주의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죠. 삼류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되묻는 젊은 직원들의 반응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기성세대는 군소리 없이 상사의 지시를 따랐던 반면 요즘의 MZ세대는 무조건 지시를 따르기보단 자기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말이죠. 오케이. 실제로 SK그룹에서는 성과급에 불만을 품은 4년차 SK하이닉스 직원이 최고 경영자 즉 CEO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전임 직원에게 보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물론 세다, 안 그런 세.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 조직 분위기에 맞춰 묻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확실히 기성세대에 비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라는 맞죠, 대로 맞죠. 조용히 일하는 게 좋다. 개인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세대를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몇몇 청년들이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올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의 덕목은 다름 아닌 책임의식이었죠. 대한상공회의소가 저하고 2008년부터 책임의식하고 5년마다 무슨 관계냐?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책임의식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임의식이라는 게 인식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앞에서 말했던 이직이 큰 비중을 차지했죠. 우리가 뽑으면 올해 일을 할 거냐라는 말과도 말장난이네요. 비슷하니까요.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또 대기업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며 일각에서는 현 시점의 청년들을 나약하고 허세 가득한 존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그럴 아주 수도 틀린 있습니다. 말은 아니라고 과거 생각해요. 한국을 우스갯소리로 강한 자만 살아남았던 시대라고 표현하죠. 지금 청년이 이전 세대보다 나약하고 SNS에 올리기 위해 소득과 맞지 않는 비싼 음식점, 차와 경험을 하는 허세적인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수가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두드러지는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군말 없이 몸까지 헤쳐가며 일하고 있고 또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저번 중국 청년 실업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년 실업의 종착지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퍼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많은 청년 인구는 사회에서 도망쳐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비경제 활동 인구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죠. 경기가 좋아져 실업률이 낮아져도 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 자체가 사회 일부가 통째로 병들게 되는 것이죠. 치안 범죄율을 비롯해 또 다른 사회 문제도 나타나고 이들을 부양하는 비용 즉 세금도 늘어나고 또 이를
이를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사회 쓰레기 바퀴벌레쯤으로 생각하면서 사회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다 하는 출산율은 네모 당연히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악화될 것이고요. 지금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학업 만능주의가 가져온 공급과잉이자 사무직은 멋있고 고귀하고 육체노동은 천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 기술의 발전, 시대 흐름으로 인한 인력의 필요성 감소, 기업의 신입 기피 현상, 이것들에 더해 이전 세대와 청년 세대와의 갈등, 청년 세대의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이상만을 원하는 집중 현상, 기업 입장에서 신입을 뽑을 메리트가 없어지는 잦은 이직, 이것 말고도 10개, 20개는 더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원인이 합쳐져 있죠. 뭐 오래 일한다고 해도 일을 너무 못해도 해고할 수 없는 노동 경직성도 있고 그냥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죠.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의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의 한국이 다른 나라 유튜브에 잘 나가던 한국이 망한 이유로 소개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한국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는 얘기 안 하네요. 이 와중에 다음 영상 뉴진스인 거 보십시오. 에이, 뉴진스. 그렇군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시가 됐어요. 저 잠깐만 화장실 다녀오고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는, 갑자기 이상형 월드컵이라 그런 쪽으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원래 그걸 좀 생각해봤어요. 뭐 오늘 두 가지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번 주에, 잠깐만요. 이번 주 스케줄이 어떻게 되더라? 아마 이번 주에 방송을 제가 한 번을 더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일은 휴방이에요. 원시사전 다운 저 밑에 깔아놨어요. 지금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야. 내일 제가 휴방 하루를 하고 온 다음에 이제 할 게임이 필요한데, 그걸로 아까 제가 이상형 월드컵을 제안을 받았었고, 근데 이상형 월드컵을 2시간을 할만한가요? 일단은 그걸 알아보려면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봐야겠죠? 과연 몇 강 정도까지 해야 제가 할 것인가? 남돌 이상형 월드컵, 이거 어때요? 차라리 남돌을 해버려. 이거 오히려 흥미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여자 버추얼 버튜버 월드컵, 이거 했다 큰일 나죠? 여자 아이돌, 한국 드라마, 남자 연예인. 근데 제가 이런 그 인싸 컨텐츠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다.
하... 근데 대체로 요 초반 게 인기가 있는 것 같네요. 인기 순위죠, 요게. 4세대 여자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 요거를 다음에 하고, 애니 여자 캐릭터 월드컵 1024강? 1024강까지 있다고요? 근데, 애니 월드컵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은근히 아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컨텐츠 과연 생존 가능한 컨텐츠냐? 이거? 그래도 스팀 게임보다 낫겠지. 남자 연예인 몸매 근육 복근 이상형 월드컵. 이야. 화질 여자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 총 256. 4세대구나. 여인 4세대 한정. 4세대 한정이면 은근 좀 그렇다? 짤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AV 배우 이상형 월드컵을 저번에 추천받았으니까 요거를 다음번에 작품 속 모습 좋댔다. 오케이. 이거를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할 거는 그러면은 여자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이 돼 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상형 월드컵 256 한번 쭉 봅시다. 128강 정도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 근데 영상이 없군요. 제 사실 최애인 걸그룹입니다. 이상형. 아 그 이달의 소녀요. 최애입니다. 정말 알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은 짤 월드컵이 있군요. 하지만 배우 가수 셀럽 포함이다. 아이돌로만 모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돌 짤. 여기 있네요. 128. 128로 하겠습니다. 188? 일부 후보는 부전승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저 러블리즈의 미주님과 클래시의 윤채원님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역시 빠르게 가볼게요. 케플러의 서영은님과 김세정님. 근데 서영은님 존나 매력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영은님 엄청 매력적인 거 아세요? 근데 김세정님을 이길 수가 없다. 응? 여자 솔로의 헤이즈님도 들어가네요. 와. 근데 제가 요새 분들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둘 다 요새 분이잖아. 둘 다 요새 분인데. 역시 인지도 차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와신 분들 아시죠? 이분이 얼마나 인기쟁이인지. 여름님과 지원님. 이것도 노래를 깔아놓고 할까요?
야, 근데 이거 매력이 있나? 좋은데. 아, 어떻게. 좋아하는 그룹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게 없는, 좀 그런, 진짜 좋아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좀 맞는 걸 같을 것 같기도 해요. 아이유 누님이 나온다고?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게요. 진짜 이 움짤로만 그냥 덤비는 거야. 하루나님 뭔가 약간 일본 분이실 것 같아서 조금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제 취향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제 취향이다. 오, 둘 다 느낌이 있으시다. 근데, 음, 유빈님은 제가 더 많은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쵸? 어지간하면 카리나 선생님 택하실 것 같은데, 저는 송하영님 택하겠습니다. 저 우기님 진짜 좋아해요. 두 분 다 매력이 있으신데. 저 조유리님 진짜 좋아해요. 뭐야,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이었나? 하이키 선생님들 요새 핫하죠. 그리고 이지 류진님은 저 원래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요 느낌상 택해봤습니다. 와, 잠깐만, 188강이 이렇게 오래 가야 돼요? 이거 딱 한 번 하면 거의 뭐, 4시 되겠구만. 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허, 음. 와, 근데 이게, 참 기묘한 컨텐츠네요, 이것도, 진짜. 올해래. 이분 이름 올리비아 해예요. 어, 저 한이님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아, 아이베 갈과 미키미키의 도연. 와, 근데 이게, 음, 아니요, 저가 오늘 라오어를 해보고 싶어갖고, 이제 찾아보는데, 뭐, PC에선 잘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진짜 플스를 사버릴까 해가지고, 네, 라오어요. 물론 파트 1. 캡처보드는, 네, 안 팔았죠. 캡처보드는 지금 쓰고 있죠. 지금 이 화면이 캡처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파트 1이면 플스4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좀 더 싼 값에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플스4 싸죠? 음, 10만원 초반도, 네네네. 진짜 그 정도 가능할걸요? 아, 어렵다. 엠믹스 서류는과 아이브 장님. 차원형. 어렵네요. 근데 플스4로도 가능은 하다는 거거든요. 스파이더맨 2도 생각을 해보면 왠지 플스5 필요할 것 같고. 파이브 있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 너무 비싸요. 5가 오늘 당근에 디지털 에디션 40에 나온 거 봤습니다. 아, 맞다. 저 그 생각했거든요. 아, 디지털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디스크 45에 봤습니다. 음.
아, 이거 어떡하냐. 디스크 45. 근데 제가 한 그저께만 해도 하던 생각이, 야, 아이폰 15를 살까? 그러니까 15 프로를 살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메인폰이 아이폰 10이에요. 그래갖고 스피어님 혹시 아이폰 12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12 팔아버리고 15를 갈까? 음. 뭐야. 이거 제가 선택 잘못한 것 같은데. 네. 12인데 제가 지금 배터리 85예요. 그리고 그 카메라 섬 쪽 부분에 기스 좀 있거든요. 카메라에 기스인 건 아니고. 약간 그런 건데 한 35에서 40 사이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근데 배터리 좀 중요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그 네. 음, 12맵을 다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많진 않죠. 85언더예요. 음, 75에서 82. 저 그래도 막 굴리진 않아 보군요. 와, 베개수 90 매물. 좀 세긴 세네요. 아, 까비 까비. 혜린님이 이길 것 같은데? 음, 근데 아 맞다 128기가예요.
오, 45에서 40이요? 세긴 하다. 못 이기겠는데? 음, 음, 네. 128 사야겠다고 느끼신 건가? 많이 팔린 아이폰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음, 저도 뭐 용량이 딸리진 않더라고요. 그거 아이클라우드 쓰다 보니까. 이브와 마시로. 이제부터 좀 빡세군요. 체리와 제나. 아, 진짜 어떡해. 두 분 다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음, 용량 95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한이님이 이길 것 같아요. 한이님이 이길 것 같아. 야, 6강 되니까 개빡세네. 아, 어떡해. 음, 근데 한이님이 이기겠다. 야, 이렇게 둘이 붙는다고? 이렇게 둘이 붙어서 결승이구나. 1등 많이 했겠다. 한 30분 정도 걸리군요. 역시 이 시대에는 뉴진스야.
이 시대의 이름이다, 뉴진스가. 술이 한 3잔 정도 남았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솔직히 이거를 소주를 제가 2병 사서 먹었다 치면은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내일도 또 술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휴방을 이제 청첩장 받으러 간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긴 드렸었는데, 네, 뭐 가서 또 뭐 술 먹지 않을까 싶네요. 술 적당히 많이 먹지는 않겠지만은 평일이다 보니까 먹긴 먹겠죠. 요렇게 제 그 책상을 보니까 진짜 경망이죠. 전 비슷합니까? 아, 맞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할 게임, 내일은 아니더라도 뭔가 당분간을 책임질 게임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플스 4오고 얘기할까요? 근데 그 아이폰 산다는 얘기는 너무 즉흥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플스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뭐 좀 찍으러 다녀볼까? 하고 이제 아이폰을 새로 살까 고민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폰이 비싸긴 하죠. 중고가 방어가 잘 돼서. 그건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이 제가 샀던 중고가에서 별로 많은 가격을 떨군 건 아니거든요. 풋볼 매니저 2024. 12128 시세가 네, 맞습니다.
11시세는 제가 잘 모르긴 한데 12시세가 저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제 폰 같은 경우에 외관상 상태가 조금 그렇게 좋진 않은 편이어가지고 한 35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 맥세이프 케이스를 끼워놨거든요. 맥세이프 케이스 가격 생각해서 한 4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 40에서 살짝 애누리 하던가. 근데 아이폰 15 프로를 사려면 한 150? 150 나오나? 근데 100이 지금 있나? 100이 있기는 한가?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렇다면 플스나 산다. 네. 네네. TV를 팔고 살까? 12를 팔고 사시면은 13을 사신 건 어때요? 제가 13도 하나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지금 메인폰이 10이고 서브폰이 13이거든요. 네, 13은 저도 시세를 몰라요. 저도 팔 생각이 없어갖고 그거는 막 시세를 찾아보진 않았었네요. 그러고 저는 또 15% 올라가고. 엘든링 이거 할만합니까? 네. 다크 소울이에요. 어려우실 텐데. 오, 가츠동님.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면 하시면 좋아합니다. 위쳐와 비슷하고 한데, 위쳐 재밌었거든요. 근데 엘든링이 방금 평가 중에서 그랬어요. 이게 소울류 중에서 가장 쉽다. 인정? 컨트롤 게임입니다. 그래서 조금 끌렸어요. 방금 저 말 한마디에 조금 끌렸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전 뭘 해야 되죠? 다들 컨트롤 게임 아니면은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이거 재밌습니까? 한 명의 플레이어가 생존자를, 5명이나 필요하군요. 미연씨 아시죠? 미연씨 저 그거 있습니다. 저 그거, 이거 있는데? 아이돌 마스터 스탈리 시즌. 근데 저거 미연씨라고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미연씨 한번 찾아볼까요?
카테고리 요거 뭘로 찾아야 나올까요? 비주얼 노벨로 찾아야 되나? 선정적인 해서 찾으시면 저 그냥 담그시려는 거 아닙니까? 저 그냥 이 트위치 세계에서 담가버리시려고. 자, 이제 방송 안 합니다. 바이오 하자드 리사. 근데 72,700원이나 하네요. 저희 그거 한참 남았죠. 블랙 프라이데이. 진짜 언제 오냐? 11월 24일. 24일까지 뭔 게임 하나 잡고 하고, 그리고 24일 날 불프 때 진짜 완전 다들 생일 근처라고 하시네요. 네. 생일 선물인가? 저는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했다가 조진 에이펙스 레전드도 있고. 에펙 이제 오늘부터 접겠다고 선포했었습니다. 에펙 오늘 깔고 있었어요? 에펙 저 도저히 룰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도저히 저 혼자 하는 게임 아니면은 네. 솔직히 엘든링이 그거 뭐냐 이 에이펙스 레전드보다 덜 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철권 뭐야? 철권 왜 80% 세일하죠? 이거 싼 거 맞나요? 철권 멈추라고요? 아, 다음 시리즈 나와서 호구 될 뻔했네요. 너무하군.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다니. 엘든링이 더 괴로울 것 같다. 이거 소울류 게임 중에서 혹시 싸게 파는 거 있으면은 할 만한 거 있나? 저번에 그거 세일하긴 하던데. 뭐지? 세키로요. 코드베인? 플스판. 근데 플스판이 근데 플스가 없잖아요. 플스는 따로 사고요.
그냥 코드베이는 있긴 있네요. 라오도 하고 플스4 사서 라오도 하고 이것도 하고 산다면 플스5 사야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아깝다. PC 버전은 지금 6만 얼마였죠? 아, 시즌 패스. 뭐야? DLC가 3개가 있고, 시즌 패스가 하나 있고요. 그냥 베이는 본편이 64,800원. 그렇네요. 솔륜 대 씹덕게임이다. 나쁘지 않죠? 근데 솔류라는 거 자체가 저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공포감이 있습니다.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요. 하면 주무실 테니 스타크래프트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타2 근데 제가 역시 게임을 잘하는 게 없다 보니까 뭐라도 잘해야 되는데 하나를 아예 파볼까요? 열심히. 근데 그럴 또 스팀의 전략 게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스팀에 있는 전략 게임이면 원신부터 잘 파십시오. 그러니까요. 솔직히 잘할 거면 원신을 제일 잘할 수 있었을 건데 여태 원신을 못하는 걸 봐서는 게임을 해서 잘하는 건 포기해야 돼. 퍼즐 게임을 잘하면 원신도 잘해지지 않을까. 저 오목 잘합니다. 퍼즐 게임 카테고리 중에 이런 거 퍼즐 있지 않을까요? 이나즈마 기믹 중에 수도쿠도 있던데 수도쿠는 잘 못합니다. 오목은 잘하는데 수도쿠는 잘 못합니다. 연애 시뮬레이션도 있군. 아무튼 이거 하면 주무실 것 같긴 해요.
전략 게임을 하신다면 추천할 게임은 있다. 썸썸 편의점. 파크라이. 저 왜 상위권에 없지? 제가 아마 찜중인 목록 같은 데 있을걸요? 아닌가? 상위권에 없을 만한 게임, 아니요, 그런 걸 찾는다는 건 아니고, 그냥 파크라이가 왜 상위권에 없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상위권에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83위에 있습니다. 83위에 있어요, 파크라이. 6위 똥망. 네. 75% 할인을 하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아하. 오는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5는 65,000원. 5도 할인하네요. 16,500원. 재밌었다. 엔딩 전까지는. 70% 이상 셀까지 존버. 85%니까 괜찮네요. 엔딩이 막장이다. 오케이. 괜찮네요. 이거 바로 조져볼까? 바로 해보고, 네, 5는 황신도랑 싸운다는 느낌인데, 6은 음, 음, 5를 안 하고 6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6을 하고 5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스토리 연결 어차피 안 돼요. 6을 한번 깔아봅시다. 16,250원의 행복. 네. 음, 그런 세계관 이동 때문에 6이 저평가 받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탠다드, 딜럭스, 골드, 게임 오브 더 이어 에디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디션이 많아? 음. 음. (3070)에서도 심각한 프레임 드랍이 게임 도중에 발생한다. 코옵이 가능해요. 이걸 멀티 가능하다고 하지 말아라. 뭐 빠르게 깔아볼까요? 일단은 요거를 16,250원짜리 술 먹었을 때 이거를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아, 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이건 의외인데. 안 맞으면 환불하고요. 일단 오늘 한 10분 정도 해보고 10분 정도. 근데 10분으로는 감을 좀 못 느끼겠죠? 내일 살짝 또 해보고 내일 찍먹해보고 딱 결정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건 나중에 편집해야겠다. 소름.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줄 몰랐지. 너무 걱정이 심한 건가? 근데 이게 몇 기가나 될까요? 게임이? 뭐 볼까요? 슈... 파크라이 100기가요? 100기가면 다운받는데 좀 많이 걸리겠는데? 일단 사용 가능한 공간이 700기가라고 하고요. 다운 얼마 걸리는지 한번 보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냥 방송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얼마 걸리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27분 걸린대요. 27분 걸리면 방송하는 게 낫겠죠? 내일 해봅시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구나. 전 내일 어차피 휴방이어가지고 모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금요일 자정에 뵙도록 하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바 빠이 파크라이 깔아서 오겠습니다.